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서울 동작구에 시간당 141.5mm의 비가 쏟아지고 하루 동안 381mm를 기록해서 시간당 강우와 하루 강수량 모두 사상 최악의 폭우로 기록됐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에 국지적으로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며 곳곳에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 7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고 6명이 실종됐으며 최소 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최고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의 호우는 이후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이어서 이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커졌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만 명에 육박하며 118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하루 만에 40명 급증해서 364명으로 늘어났고 40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에서 인간과 동물 모두를 감염시키는 신종 인수공통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중국 매체 펑파이가 보도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지난 2018년 12월 처음 발견된 이래 지난해 8월까지 모두 35명의 감염자가 보고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어제 서울에 내린 비가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폭우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서울에 내린 비는 동작구 기준 381.5mm로 1920년에 기록된 354.7mm를 크게 웃돌며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작구의 시간당 강우량도 141.5mm로 1942년 최고 기록 118.6mm를 경신해 서울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5년 만에 가장 강한 비로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중부지방에 형성된 정체 전선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기록적인 폭우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 다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최고 30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며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7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6시 기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상황을 집계하면서 지금까지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는 6명, 부상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본부는 서울 동작구에서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작업자가 감전으로 숨지고 1명은 주택 침수로 3명은 서울 관악구 반지하 침수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명은 버스 정류장 붕괴 잔여물에 매몰되고 도로 사면 토사에 매몰돼서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겨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상인들은 상가에서 물을 빼내느라 또 다른 시민들은 맨홀에 빠진 남성을 구조하느라 힘을 모았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상인들이 큰 삽을 들고 물을 퍼 나릅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지만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서울 상도동에 있는 상가 1층이 물에 잠기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상가 마트 안에 있는 물품들이 쓰러져 아수라장이 됐고 속옷을 판매하는 가게 역시 상품이 온통 흙탕물에 젖어 팔 수도 없게 됐습니다. 속옷이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다 피해봤어요. 지금 이 물에 잠겨가지고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밑에 바닥이 다 쓸려 내려가가지고 한 몇천만 원 손해 본 것 같아요. 맨홀 속에 빠진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맨홀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남성의 발에선 피가 그치질 않습니다. 폭우로 맨홀 뚜껑이 열렸지만 이를 보지 못한 남성이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시민들은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맨홀 뚜껑을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학원 천장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학생들은 실내에서도 우산을 쓰고 쏟아지는 물줄기를 피합니다. 바닥에도 온통 물로 가득 차 학생들이 빠르게 빠져나옵니다. 폭우가 쏟아지며 도심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해 시민들은 소방당국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이번 비는 중부지방 곳곳에 많은 피해를 냈지만 특히 인천 지역 상황이 심각해서 도로와 주택 곳곳이 잠기는가 하면 화장실 변기에서 물이 역류하기도 했다는데요. 왜 유독 인천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컸던 건지 강민경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물을 빨아들여야 할 변기가 오히려 쉴 새 없이 물을 뱉어냅니다. 오물과 뻘이 뒤섞여 바닥은 이미 엉망진창입니다. 마치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같지만 인천 중구의 항구 근처 음식점에서 어제 발생한 일입니다. 처음에도 당황스러웠었는데 두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갯벌 쪽이고 안에 그 검은 물들이 나오니까 제가 청소하는 데만 2시간 걸렸어요. 비슷한 시각 인천 주안동의 생활용품점도 한바탕 물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걸레질을 해도 새까만 물은 계속 나옵니다. 12시부터 한 2시경까지 물이 굉장히 많이 찼습니다. 그때는 사람 통행이 불가능했고 모든 외부에 있는 그 기물들은 둥둥 떠다니고. 어제 인천의 시간당 강수량은 최대 50에서 80mm 정도.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긴 했지만 오랜 시간 이어지지 않아서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닌데 왜 유독 인천의 피해가 심했던 걸까? 지자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폭우 집중 시간과 바닷물이 차오르는 만조가 겹친 걸 첫 번째 원인으로 꼽습니다. 저희가 이 하수가 다 모여가지고 바다로 나가는데요. 바다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오히려 나가지 못한 상황이에요. 빗물을 포함한 하수는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데 하필 비가 쏟아질 때 바다 수위가 높아져서 변기 역류 현상까지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에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비가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경우가 많아져 하수관이 순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요즘에 워낙 비가 강우 강도가 비가 이렇게 순식간에 많이 내리잖아요. 강우 강도를 좀 높게 크게 해서 하수 강도를 좀 크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법이나 이런 것들이 비가 오는 이 강도가 변하는 만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기후나 자연현상뿐 아니라 인천 지역 하수관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것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천시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지역 하수관로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된 낡은 관로입니다. 이런 하수관은 부서지거나 틈이 생겼을 가능성이 커서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장마 전에 미리 하수관로를 점검하고 변화한 기후에 맞춰서 하수관이 감당할 수 있는 배수 용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어제처럼 폭우가 내릴 때나 장마철에는 번개로 인한 피해나 가스와 전기 노출 등으로 인한 2차 사고도 조심해야 합니다. 부득이 야외에 있었다면 뾰족한 것, 또 높은 곳 근처에 가는 건 꼭 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준엽 기자가 주의할 점을 설명해 드립니다. 마네킹 2개를 두고 인공 번개를 만드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산을 쓴 쪽과 안 쓴 쪽 가운데 쓴 쪽으로 번개가 갑니다. 더 키가 큰 쪽이, 뾰족한 걸 든 쪽이 먼저 맞습니다. 한 해 낙뢰 사고 가운데 72.5%가 집중되는 여름철. 실험에서 본 것처럼 번개는 뾰족한 것, 높은 곳을 향하기 때문에 천둥이 몰아칠 때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안전한 실내로 서둘러 피하는 겁니다. 낙뢰가 치는 동안에는 먼저 야외 활동을 삼가하셔야 되고요. 이동해야 한다면은 보폭을 좀 짧게 하시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도 감전 피해는 조심해야 합니다. 감전으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여름철에 사고를 당했는데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작업장에서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젖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기에 작업장에서 전기를 다룰 때는 절연 장갑과 신발을 꼭 착용합니다. 침수가 예상되면 가스와 누전 차단기부터 내리고 전기 플러그는 뽑아야 합니다. 혹시 모를 가스 누출에 대비해 양초 대신 손전등이나 휴대전화로 불을 밝히는 게 좋습니다.
집에 침수 피해가 났을 경우엔 반드시 전문가가 안전하다고 확인한 뒤 들어가야 합니다. 침수된 도로의 가로등과 전기시설 등은 멀리하고 인도 위에 전기를 끌어다 쓰는 입간판을 설치한 경우 관리자들은 정기적으로 감전의 위험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전신주나 가로등이 쓰러지거나 감전사고가 나면 119나 한국전력공사 혹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화하면 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이번 기록적인 폭우는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중부지방의 후우와 남부 폭염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날씨 전망을 김진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하순 이례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관측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 6월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몰고 오는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찍 확장한 것이 원인입니다. 이후 잠시 수축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은 7월 하순부터 다시 확장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초반에 힘을 뺐기 때문인지 고기압의 확장세는 강하지 못했습니다. 남부지방은 영향권에 들었지만 중부지방은 그 경계에 놓이는 현상이 나타났고 장마전선처럼 동서로 길게 정체전선이 형성됐습니다.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고기압의 경계가 내륙에서 남북으로 움직이며 정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국지성 폭우가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게릴라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새로 태풍이 만들어져 수증기가 공급되는 통로가 형성될 경우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휴가철 산간 계곡이나 하천 주변 야영은 자제하고 발표되는 날씨 정보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쿠바에서는 한 원유 저장소에 벼락이 치면서 폭발이 발생해 소방대원 17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피뢰춤이 설치돼 있었지만 벼락이 워낙 강력해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강상원 기자입니다.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이더니 화염이 치솟습니다. 원유 저장소의 기름 탱크에 벼락이 치면서 폭발이 발생한 겁니다. 사고가 난 곳은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100km 떨어진 항구 도시 마탄사스. 지난 금요일 밤 첫 번째 탱크가 폭발한 지 하루 만에 열을 받은 바로 옆 탱크도 추가로 폭발했습니다. Una explosión muy grande ayer sobre las 8 de la noche y hoy a las 5 de la mañana una explosión tan grande que puso esto aquí como si fuera el sol. 갑작스러운 2차 폭발로 소방대원 17명이 실종됐고 일부는 순직한 채 발견됐습니다. 달아오른 원유 저장 탱크에 열을 식히기 위해 접근했다가 미처 화마를 피하지 못한 겁니다. Bueno, en primer lugar hay un grupo de personas, aproximadamente 17, 17 países que aparecieron, que llegaron a un hospital de La Habana. Hay 17 personas que no sabemos. 현장에서 진화를 돕던 100여 명도 다쳤고 일부는 위독한 상태입니다. 원유 저장소에는 모두 8개의 저장 탱크가 있어 불길을 다 잡기 전까지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La experiencia internacional que tiene esto es que es muy complejo y que tiene que gastar combustible. Y estamos haciendo todos los esfuerzos, como te decía, con ayuda internacional para tratar de acortar el tiempo, pero no podemos precisarlo ahora. 쿠바 국영 매체는 저장 탱크에 피뢰침이 있었지만 벼락이 워낙 강해 무용지물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연료 부족과 정전에 시달리던 쿠바가 이번 사고로 더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쿠바 석유 저장소 불은 며칠 동안 계속 번지면서 대형 석유 탱크가 연이어 폭발했습니다. 지난 5일 벼락으로 대형 석유 탱크 2개가 폭발한 데 이어서 현지 시간 8일 불길이 옆 탱크로 옮겨붙어 세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쿠바 소방당국은 멕시코와 베네수엘라의 도움을 받아 주말 동안 진화 작업을 벌였으나 7일 밤 두 번째 탱크가 붕괴하면서 불길이 옆 탱크로 번져 세 번째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석유 저장 단지에는 모두 8개 대형 탱크가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9만 4천여 명 증가한 14만 9,8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34배 많고 지난 4월 13일 이후 118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588명, 국내 발생은 14만 9,30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40명 증가한 364명으로 20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4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5,332명, 치명률은 0.12%입니다. 중국 산둥성과 허난성에서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는 신종 동물 유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최근 수년 사이에 나왔다고 중국 매체 펑파이가 보도했습니다. 펑파이는 중국 군사과학원과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들이 공동 연구해 의학 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은 논문을 인용해서 중국에서 신종 햇니파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2018년 12월 산둥과 허난성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지난해 8월까지 모두 35명의 감염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햇니파 바이러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이 확인된 신흥 인수공통 질병 중 하나입니다. 네, 최근 무더위와 장마가 번갈아 이어지면서 농작물 작황이 부진해 채소값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품질은 떨어졌지만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 건데요. 공급 부족으로 시장에서는 물건 구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잎이 무르고 시든 상추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나마 상태가 좋은 상품을 솎아낸 상추는 한 봉지에 1,000원. 배추는 예년보다 속이 덜 연그러 크기는 3분의 1로 줄었는데 가격은 똑같이 3,000원입니다. 또 장사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물건 양이 없어요, 지금요. 뭐 현 상태로 물건 봐도 물건 질도 안 좋고 또 너무 비싸고 그래요. 여름 제철 과일인 복숭아와 자두는 개당 2,500원, 1,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고물가인 상황에서 물건 구하기도 어려워 값이 더 뛴 겁니다. 물건이 많지 않아서 당연히 가격값이 오르고 소비자 사 먹는 사람도 비싸고 우리도 비싸게 팔 수밖에 없고 그러게 되니까 덜 먹게 되고 힘들죠. 이른 무더위와 장마로 올해 작황이 좋지 않아서 배추와 오이, 시금치 가격은 지난해보다 70% 급등했습니다. 무와 파 가격도 50%까지 올랐습니다. 사과와 포도, 복숭아 값도 출하량이 줄어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물가는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29만 8천 원으로 재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30만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추석 차례상은 간소화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돈이 이제 들어오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돈에 맞춰 이제 저렴하게 해야죠. 안 좋아도 할 수 없죠. 정부는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 비축분을 시중에 풀어 성수기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번 주에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분기 한국전력의 영업 적자가 5조 원을 넘어서 1분기에 이어서 또다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는 오늘 12일 한전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영업 손실을 5조 3,712억 원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악을 기록했던 1분기 영업 손실 7조 8천억 원보다는 적지만 지난해 전체 적자 규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구나 한전이 발전사들에게 지불하는 전력 구매 가격이 지난달부터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판매 가격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서 3분기엔 적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력 구매 가격은 LNG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데 최근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대폭 줄이면서 국제시장에서 LNG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치포 참여에 대해서 경제적인 국익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폐쇄적인 모임을 만들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함께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큰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 충분히 협력할 여지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치포에 참여 시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치포의 내용과 수준,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치포 예비회의에서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근대 문화유산인 도청 내 주차장을 폐쇄해서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실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른바 차 없는 청사 시범 운영에 기대 반 우려 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평소 같으면 차량이 빼곡히 서 있었을 도청 주차장이 텅 비었습니다. 민원 업무를 보러 방문한 주민들의 차량만 한켠에 주차돼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12일까지 이른바 차 없는 청사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377면의 전체 주차면 가운데 민원인과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106면을 제외한 271면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차 없는 청사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사무실 휴게 공간 재배치 등과 함께 추진하는 주요 사업입니다. 근대 문화유산인 도청 본관과 수십 년간 잘 가꿔온 명품 정원을 도민 다수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명품 문화 관광 휴식 공간으로 도청을 찾은 주민은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입니다. 근데 어쨌든 주차 공간이 넓어지면 우리 입장에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를 다른 용도로 바꿔서 주차를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건 우리나 근무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불편. 충청북도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 외부 임차 주차장 규모를 늘리고 도청 소유 버스와 도 산하 사업소가 가진 버스를 출퇴근용 셔틀버스로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직원들과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다며 시범 운영 후 뚜렷한 보완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통을 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일단 저희 노동조합을 떠나서라도 직원들의 일단은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뭐 노동조합하고 어떤 대화를 했든 간에 그거는 소통이 될 수가 없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충청북도는 시범 운영 기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뒤 차 없는 청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어서 기추가 주목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에서 고래가 자주 등장하면서 덩달아 고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논이는 고래를 볼 수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여행선이 있는 도시가 울산인데요. 최근 관람객이 몰리는 등 울산이 고래 도시로서 재조명되는 모습입니다.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로 나가 고래를 관람하는 여행선 선착장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도 표정은 설렙니다. 본격적인 항해가 시작되고 탁 트인 바다가 펼쳐지자 갑판에 많은 사람이 몰립니다. 기대했던 돌고래는 만나지 못했지만 시원한 바닷바람에 더위를 식히며 아쉬움을 날립니다. 돌고래를 못 봐서 지금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가족끼리 여행을 와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도 시원하고 경치도 좋고 바다가 좀 뚫려 있어서 오히려 더 속이 좀 시원하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고래를 보려는 사람이 몰린 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덕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주인공 변호사가 고래를 좋아한다는 설정에 드라마 밖 현실에서도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고래바다 여객선은 지난 2년 동안 한 해 탑승객이 10,00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7월까지 10,000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다 탑승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래도시 울산은 본격적인 탐방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이달 15일까지 기존 항로를 바꿔 고래 탐사 배편을 30% 정도 늘렸습니다. 또 드라마 주인공처럼 똑바로 읽거나 거꾸로 읽어도 이름이 같은 방문객은 고래 관련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영우처럼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이름이 똑같은 분들은 8월 한 달간 우리 고래문화특구 전시설을 무료로 이용 가능한 이벤트를 마련했고요. 오는 10월 3년 만에 열리는 고래축제도 풍성하게. 바닷물 온도가 오르고 울산 앞바다에 먹이가 많이 모이는 8월은
고래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본격적으로 고래를 만날 수 있는 시기에 드라마 인기까지 맞물리면서 고래도시 울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어제 중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 침수로 교통이 통제되고 지하철 운행도 차질이 빚어졌는데 무엇보다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집을 나서시는 분들은 교통 상황 꼭 미리 확인하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